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9단원에서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 신사업 아니면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9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순현가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경제나 금융의 어떤 마치 고상해 보이는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자영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아니면 사촌, 친척 이런 분들은 이 개념을 공부를 하시진 않았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아니면 거의 이것과 같은 그것을 사실 이미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9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방법들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이미 그 현실에서 다 쓰이고 있는 방법들이고 쉽게 우리가 따라오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집중하셔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방법 중에 순현가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딱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미래 예상 수익 다 현재까지 땡겨서 초기 투자 비용이랑 퉁쳐서 그게 플러스 나오면 그냥 딱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나오면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딱 그냥 내려주는 거니까 딱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론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제가 이번 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했던 것 중에 문제 예제를 풀 때 예제를 한번 같이 칠판에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학기에도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서 한번 순현가법 중에 예제 9.1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실제 칠판을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어떤 문제냐면 마찬가지로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을 하는 상황인 건데 이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10,000 그리고 첫 해에 둘째 해에 날 예상 수익이 각각 2,000 그리고 3년차, 4년차에 날 걸로 예상되는 수익이 각각 4,000 그리고 마지막 5년차에 날 걸로 예상되는 수익이 5,000이다. 그리고 이때 사용해야 되는 할인율은 10%, 그냥 우선은 고민하지 마시고 10% 할인율은 이자율은 할인율은 10%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보시면 이거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net present value, 순현가법, 우리 말로는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오 라는 요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냥 어떤 문제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을 가장 마지막에 놓기도 하고 어떤 문제의 풀이를 보면 가장 앞에 놓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헷갈리지 않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초기 투자 비용을 가장 먼저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에 나올 수익이 2,000. 요거는 첫 번째 해에 나올 수익이니까 네,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0시점으로 할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한 칸을 할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
한 칸 플러스 이제 요거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00 요거는 2년이니까 이렇게 두 칸을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에 2승. 그다음에 요거까지 됐고, 그다음에 3년 차에는 4,000의 수익. 요거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1.1에 3승 플러스 됐고, 4년차 4,000 1.1에 4승이죠. 여기 지금 4칸. 요거까지 됐고, 그리고 5,000 마지막 거 요거는 5칸. 여기 지금 5칸이니까 요거까지 됐고, 그래서 손으로 하시는 거는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 다음부터 이 과정 계산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산기를 켜셔서 지금 종합 계산기가 없으시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네,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라도 꺼내셔서 요거를 만약에 계산기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초기 투자 비용 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에 나오는 수익, 그런데 요거는 1.1로 할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나누기 1.1에 나누기 1.1에 두 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4,000 나누기 1.1에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거 4,000 나누기 1.1에 4승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5,000 1.1에 5승 는 하면 플러스 2312.99420.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 자료에 있는 거로는 2313 이렇게 반올림해서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가 똑같이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형가법은 여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것보다 앞에 있었던 지금 요 예제를 보면 여기는 지금 8개를 할인을 하는 거라서 지금 보시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을 그냥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차 6천부터 8년차 6천까지를 그냥 1.15에 1승, 1.15에 2승, 1.15에 3승, 1.15에 뭐 4승 쭉쭉쭉 해서 1.15에 8승까지 그냥 한 칸씩 다 땡겨서 합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처럼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회수기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 5만이 이 2년까지 되면 다 카바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00이 들어가니까 2년 차이까지 3년이 회수가 되면
나머지 200이 더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500분의 200, 그래서 2.4년 혹은 개월수로 하면 2년 5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를 요 5가지를 통해서 회수기간법에 요런 어떤 상황들에서는 회수기간법을 쓰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 9.3 부분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2 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9.3 부분에서는 9.2에서 할인 회수기간법이 화폐 시간가치를 적용을 안 했다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회수기간법에 그냥 화폐 시간가치를 적용을 해서 고치면 되지. 그래서 나온 방법이 9.3의 할인 회수기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CEO나 사장님 마음에 회수기간 5년 그거보다 밑으로 나오면 그 사업 하면 하나도 하고 그거보다 길게 나오면 그 사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만 미리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계산한 회수기간이 그 기준보다 밑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사업 하는 거고 그 기준보다 길게 나왔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은 똑같은 결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로는 12.5%를 써야 된다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여기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투자의 초기 투자 비용이 300이다. 그리고 이렇게 300을 투자를 하면 5년 동안 매년 플러스 100만큼의 현금 유입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회수기간법으로 요거를 그냥 회수기간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고 여기 지금 12.5%라는 할인율이 주어졌으니까 할인율을 화폐 시간가치를 적용을 해서 할인 회수기간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 년마다 100만큼의 현금이 5년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냥 회수기간을 구해 본다면 정확하게 3년이 그냥 회수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9.3에서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걸로 한 번 더 발전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요거를 1.125, 12.5%로 할인하면 한 칸 할인하면 요게 되고 요 100을 12.5%로 두 칸 또 할인하면 요게 되고 요거를 또 할인하면 요게 되고 요거를 또 할인하면 요게 되고 요거를 또 할인하면 요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할인된 거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거를 다 300을 카바를 치려면 4년이 되어야 할인 회수기간은 4년이 되어야 다 회수가 된다는 거니까 아까 그냥 회수기간은 3년보다 더 길게 할인 회수기간이 4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3에서 배우는 거는 뭐 앞에서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9.2에서 공부한 회수기간에다가 현금 흐름을 할인을 그냥 해서 회수기간을 구한다는 그거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그냥 회수기간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적용을 안 했으니까 그냥 획일적 의미에서 손익분기를 본 거였다면 그렇지 않고 이 할인 회수기간에서는 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를 해서 경제적 또는 재무적 의미에서의 손익분기를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회수 기간도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인 할인 회수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회수 기간이 있고 할인 회수 기간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할인 회수 기간, 할인한 거의 회수 기간이 더 길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 9.3을 보시면, 이제 다 카바를 치려면 한 4년 정도가 되어야, 여기 경우에는, 네. 회수가 다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9.3에서 할인 회수기간법을 우리가 할 때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할인 회수기간 까지 다 회수가 된다면 그거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그때까지 딱 된 거면 NPV, 순효과가 0이구나 라는 거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 회수기간법을 사용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투자의 순효과가 NPV인데도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 회수기간법은 약간 문제가 있다. 뭐냐면 마찬가지로 그 기준, CEO나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 그거 어떻게 정한 거냐, 그거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 판단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여전히 무시를 한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할인 회수 기간도 어쩔 수 없이 회수 기간이다 보니까 회수 기간을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3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할인 회수 기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기 투자 비용으로 400이 들어가고 내년 100만큼씩이 현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 할인율을 써라라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주어져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우선 그냥 회수 기간은 얼마냐, 몇 년이냐, 그리고 할인 회수 기간은 몇 년이냐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만큼씩이 딱딱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회수 기간은 4년이 되겠죠. 100 해가지고 400까지 다 원금이 그렇게 회수가 4년이면 될 거니까 그냥 회수 기간은 4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할인 회수 기간은 지금 할인율이 20%였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현금 흐름 100을 1년차 때 100 요거를 1.25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현금 흐름 두 번째 차의 100은 1.2에 2승 이렇게 할인이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나오는 100은 1.2에 3승 이렇게 할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거는 1.2에 4승 그렇게 해서 요것이 다 합친 것이 400을 넘어서는 순간이 할인 회수 기간이 되겠는데, 9년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4년보다 훨씬 긴 한 8점 몇 년이 할인 회수 기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예제를 통해서도 그냥 회수 기간보다는 아무래도 화폐의 시간 가치에 적용해서 할인을 하면 그게 더 회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니까 4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9년이라는 게 할인 회수 기간으로 계산해 볼 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인 회수 기간을 계산해서 나온 9년, 8점 몇 년이라는 게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10년이야. 그러면 어쨌든 10년보다는 작은 거니까 이 사업은 합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만약에 5년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8점 몇 년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3에서 살펴본 것은 회수기간법,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회수기간법
문제점인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적용을 하면 되지.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한 게 9.3에서 배운 할인 회수기간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할인 회수기간법 앞에 회수기간법을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할인 회수기간법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방법이 평균 회계이익률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평균 회계이익률법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평균 장부 가치를 분모로 하고 위에 평균 순이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평균 회계이익률법을 계산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이게 헷갈리고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회사가 새로운 쇼핑몰을 한번 개설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되는 비용이 50만 달러다. 그리고 이 상점은 5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초기 투자 금액인 50만 달러는 5년에 걸쳐서 100% 다 정액법으로 상각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0년 차에 가면 이게 빵이 자존 가치가 되는 거고 50만을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다 까는 거니까 10만씩 이렇게 까지는 게 되겠죠. 감가상각이. 그렇게 되는 거고 세율은 2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네 번째 방법인 평균 회계이익률법을 적용을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이냐. 지금 보시면 우선 이 평균 회계이익률법, 영어로 그냥 줄여서 AAR법은 평균 순이익이랑 평균 장부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순이익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차 순이익이 10만, 2년차의 순이익이 15만, 3년차 순이익이 5만, 4년차 0, 5년차에 마이너스 5만 이렇게 있으니까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이니까 요거 다 더하고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게 5타로 50으로 돼 있는데 5년이니까 나누기 5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 고치세요. 그래서 5 나누기 5로 하면 이 사업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5만의 평균 순이익이 난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밑에 있는 평균 장부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초기 투자하는 비용이 50만이죠. 그리고 0시점에 그러니까 50만의 장부 가치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건데 이 사업을 끝날 때 5년째가 되면 5년이 지나면 이 사업의 잔존 가치는 빵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다 100%를 다 까는 거니까 마지막에 남는 가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가치를 더해. 그런 다음에 그걸 두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두 덩어리니까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장부 가치는 25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계산한 25만 나누기 5만을 하면 20%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20%라는 값이 AAR, 평균 회계이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요 AAR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장님 아니면 CEO,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한 최소한 평균 회계이익률이 뭐 한 10%는 나와야지 아니면 뭐 5%는 나와야지 라고 해. 그러면 그거보다 이거는 지금 크게 나온 거니까 그거보다 요거는 지금 그거보다 크게 나온 거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회장님 마음속에 있는 최소 평균 이익률이 평균 회계 이익률이 30%야 아니면 50%야. 근데 그거에 지금 20%는 훨씬 못 미치는 거니까 채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정한 어떤 기준보다
어떤 기준, 최소 이 정도로 나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 그거보다 내가 요거 사업을 지금 적용해서 계산해본 AAR이 크게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은 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작게 나오면 안 되겠어. 이 사업을 하면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군.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에는 이제 회수기간법, 할인 회수기간법처럼 그 기준과 실제 계산에서 나온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로 살펴본 것이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 되겠고, 뭐 나누기 뭐였는지 기억을 하시고, 이거 나누는 거는 어떻게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였지? 바로 살펴본 예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균 회계 이익률법도 완벽한 방법론은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 가치는 따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계 숫자지 경제적, 재무적 숫자는 아니지 않니? 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회수기간법, 할인 회수기간법의 그 기준처럼 그거 어떻게 나온 거야? 그거 객관적으로 나온 거야? 그거 회장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 그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그 기준이 정확한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무나 회계 과목을 조금 더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회계 숫자는 뭐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 아니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재무제표로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숫자를 가지고 그래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라는 장점은 이 평균 회계이익률법 AAR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역시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론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단원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고, 첫 번째 순평가법, NPV법, 두 번째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고회수기간법의 단점을 개선한 할인 회수기간법, 그리고 방금 전에 네 번째로 배운 평균 회계이익률법, 요 네 가지를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